화요일 3부 데이터는 알고 있다. 늘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이죠.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를 여론조사 결과와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짚어보는 데이터는 알고 있다. 오늘도 여러분께 설문조사 먼저 하나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이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취임 즉시 이병부터 봉급 200만 원 보장 공약을 수정해서 2025년부터 병장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공약을 후퇴시켜서 단계적으로 실현하기로 한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약을 수정한 게 잘했다면 1번, 공약을 후퇴시킨 게 잘못한 것이다 라면 2번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앞에 나이와 성별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0대 여성인데 병사 봉급 200만 원 수정 잘했다면 40여1로 적어주시고요. 30대 남성으로 공약 후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30남 2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이나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미니는 공짜지만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별도로 있고요. 모두 10분을 저희들이 뽑아서 아이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민기 팀장님, 군에 다녀오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제가 이제 00군번이거든요. 네. 02년에 제대했으니까 어허. 오래됐습니다. 예. 20년 됐네요. 네, 뭐 두 분에 비하면 배종찬 소장님은 저는 30년 됐습니다. 아하. 92년도에. 예. 그때 생각하면 지금 예. 오늘 이제 병사 월급 이야기를 하니까 네. 제가 군입대를 했을 때 전 병장 만기 제대를 했으니까요. 네. 그때 한 15,000원 했던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예. 예. 오. 그때는 PX에서 볶음밥이 한 2,000원, 1,500원 할 때니까 이렇게 돌려서 따뜻하게 데워 먹는 볶음밥. 네네. 네네. 한 10끼 정도 그래도 좀 부하들 좀 사주고 네. 김희병 내가 뭐 배고프지 내 라면 10개 사줄게. 예. 그걸 좀 생색을 내는 15,000원이었어요. 15,000원. 전민기 팀장님 혹시 저 기억나세요? 병장 때가 6만 얼마인가 8만 원, 뭐 하여튼 그 사이였어요. 10년 사이에 한 6배 뛰었군요. 예. 예. 근데 그 이후에 좀 쭉쭉 올라가더라고요. 예. 우리 제대하고 나니까 올라가요. 늘 그렇죠. 네. 좋은 것은 늘 다른 사람부터.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딱 일주일 앞두고 있는데요. 국정수행 전망에 대한 평가. 배 소장님, 지난주와 별 차이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별 차이가 없고 한 0.1%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이게 그래요? 이제 인사 논란 영향으로 봐야 되겠죠. 리얼미터가 자체 조사로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네.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국정수행 잘할 것이라고 하는 전망 직전 조사보다는 0.1%포인트 내린 49.7%, 아하. 50% 문턱을 넘지 못했고요. 네. 자, 잘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전망은 44.7%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대 당선인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턱없이 낮은 수치라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은 신구 대결, 그러니까 훈훈한 허니문이 없습니다. 노 허니문, 네. 노 허니문. 아하. 여기다가 계속해서 대결 구도가 지속되고 있고 곳곳에서 충돌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인사 논란도 그렇고 검찰 수사권 법안 관련해서 그렇고 네. 제가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서 유지태, 네 기억나시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아무도 반응을 안 해주셔가지고 구체적인 건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유지태 말씀하신 건 기억이 나는데 네네. 다시 말씀해 주세요. 대선 결과 여파가 유지되고 네. 그다음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하. 대결 구문이고 네. 태도로 봐도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태. 기억이 납니다. 이제. 예, 그런 상황에서 오늘 오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 그리고 오후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돼서 공포된 소위 검수완박법, 검찰개혁 관련 법에 대한 여론조사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는 국민투표에 붙이자 이런 주장도 있었고요. 어떻게 여론조사 나오고 있습니까? 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여론은 반대가 높습니다. 아하. TV조선, 조선일보가 K스탯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지난 날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예. 조사 이제 서울, 인천, 경기만 실시를 했는데 네. 그 이유는 이제 이 지역의 지방선거 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하면서 포함이 된 문양이죠.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조사기관에 전화를 해가지고 네. 뭐 어떤 이유로 이렇게 서울, 인천, 경기만 있는 애들이 이쪽에 지방선거 조사하기 위해서 아하. 예, 검찰 수사권 관련 법안에 대해서 반대가 60.4%, 아하. 찬성이 34.1%. 지금 이 조사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진행한 것이라고 우리 제작진이 확인해 줬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또 이제 국민 투표에 지금 붙이자는 주장을 국민의 힘이 하고 있거든요. 네. 국민 투표에 붙이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래 붙이자 찬성 의견이 62.1%로 와. 반대 32.1%보다 네. 약 30% 포인트 가량 더 높게 나타나. 그러니까 아까도 배네요, 말씀드렸지만 예. 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됐든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됐든 수사권 축소가 됐든 수사권 검찰 정상화가 됐든 네. 온갖 이름이 난무하더라고요. 여하튼 여론은 대체적으로 비우호적인 편입니다. 네. 자, 이 조사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에서만 했는데요. 만약에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면 어떨 것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전라도 지역이 포함되면 예. 전남 또 광주 또 전북이 포함되면 조금 다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대체로 전국 조사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럼 뭐 영남도 포함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수도권이 거의 뭐 유권자의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제가 조사기관에 확인해 보니까 서울, 인천, 경기 지방선거 조사를 하기 위해서 네. 실시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같이 실시한 조사에서 수도권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 지지도 조사했다면서요? 네, 이 결과가 따뜻합니다. 자, 많이들 궁금하신 곳이 아마 이제 경기도일 텐데, 네. 자, 경기도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김은혜 후보 또 김동연 후보인데요. 예. 자, 김동연 후보입니다. 김동연 후보가 지지율 결과가 45%, 어허. 또 김은혜 후보가 41%, 아, 네. 오차 범위 내니까 팽팽한 결과고요. 그러네요. 서울은 오세훈 54.6%, 예. 또 송영길 33.7%로 아, 20%포인트 이상 와. 오세훈 후보가 앞서는 결과입니다. 격차가 크네요. 자, 또 한 곳 치열한 곳이 인천인데 예. 현직 시장 대 전직 시장의 대결입니다. 아, 네. 유정복 대 박남춘 대 유정복. 유정복 44.4%, 박남춘 38.3%. 여기도 팽팽하고요. 네. 네, 고등학교 동문의 대결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이정미 정의당 후보의 변수 많이 얘기가 되잖아요. 인천이죠. 예. 그러니까 이정미 전 의원이 또 정의당 대표까지도 역임을 했었던 인물이고, 그렇죠. 인천 지역에서는 상당한 또 지역 기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가 얻는 표는 박남춘 후보에게 부담이 되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이른바 박남춘과 이정미가 단일화할 가능성. 근데 이게 뭐 단일화라는 게 워낙 득표 차이가 지지율 차이가 두 사람 사이에 크다 보니까 네. 정의당이 선뜻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다면 정의당 변수가 서울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어떻게 작동될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주요 현안을 빅데이터 분석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팀장님, 네. 먼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오늘도 지금 열리고 있는 진행되고 인사청문회 있죠. 예. 이 빅데이터 분석 해보셨죠? 네, 인사청문회 언급량이 한 달 동안 2만 9천 건이어서 전체적으로 관심이 높지는 않으나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이 지속될수록 더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어허. 그 이제 인물 중에서도 사실은 여러 장관 후보들이 있는데 예. 한덕수 총리 후보, 총리 후보, 예.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그다음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정도의 이름만 나오고 아하. 그 외에는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네. 의혹이나 비리 이런 건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인물은 이 세 명한테 집중이 됐는데 제가 이제 흥미로운 지점은 이런 비리나 의혹이 계속 제기되다 보니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부정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아하. 한 70 후반에서 80%까지. 와. 그러나 관심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국면만 넘어가게 돼서 다른 사안이 나오면 좀 그냥 금방 잊혀질 정도의 그 네. 정도의 이제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성어도 인사청문회가 19.3 대 77.8. 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관심이 일주일 동안 한 4,900여 건 정도 아하.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어제 이제 인사청문회 오늘 보시고 나서 네. 그 여론 자체도
그러니까 의혹이 있는데 그게 깨끗하게 다 이렇게 제거가 안 된 느낌으로. 네. 그래서 민주당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뭔가 밝혀내지 확실하게 하지 못했고 못하고. 공격이 좀 제대로 먹히지 아하. 않았다라는 반응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막 불이 엄청 붙어가지고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오늘 김인철 후보 이제 사퇴. 본인이 사퇴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이 여론은 그냥 지금 장관 후보자들 여기서 뭔가 더 크게 민주당에서 뭔가 자료를 제시해서 끄집어내지 않는 한은 아하.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까. 여론이 네. 왜냐하면 이게 불붙는 그런 이슈가 크게 보여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하. 계속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반감은 높아지고 있다. 이 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결코 작은 사안이 아닌 것이 예. 이 논란이 특히 이제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중간지대 유권자층이거든요. 그렇죠. MZ 세대, 2030 세대 공정을 중요시하니까요. 자녀 이 편입학, 의대에 이건 아빠 정호영 찬스, 후보, 부모 찬스 이런 거. 예, 예.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이거는 결코 국민들이 자시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거 용납 못하죠. 지금 그럼요. 우리 이거 대한민국 격앙될 국민들은.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렇게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왜 사퇴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게 MBC에서 단독 특종한 내용입니다. 네. 방석집에서 논문 심사 아우, 정말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예. 저는 제자가 어떤 이유로 지방선거에 나서면서 이것을 자기가 출간한 책에 실었는지도 잘 이해가 안. 그러니까 이래저래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이 잘 썼어요. 있거든요. 저는 그런 진실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또 네. 책에 그 내용을 실은 의도는 뭐냐 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하, 네. 그러니까 지금 인사 문제가 결코 전민기 팀장이 말씀하신 대로 빅데이터에서 나오는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실제 지금 바닥 정세에 깔려 있는 걸 생각하면 더 큰 영향인 거죠. 왜냐하면 네. 김인철 후보자가 사퇴를 했다. 그렇다면 김인철 후보자보다도 더 논란과 의혹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인물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윤석열 당선인이 국가 지도자는 그렇습니다. 네. 더 중요한 건 국민이거든요. 그렇죠. 여야 가릴 것 없이 진보나 보수가 아니라 기준점을 만들면 됩니다. 예. 이거 얼마든지 기준점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도 우리 표진행정께서 잘 아실 겁니다. 김광웅 중앙인사위원회 초대 위원장의 위원장. 경우에도 예. 기준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도달되지 못하면 당선인 인사권자가 판단하면 됩니다. 정리합시다.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네. 이 한마디에 국민 여론은 다시 또 잡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걸 지금 판단하느냐 못하느냐 정말 기로에 서 있고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저 지금 예, 한마디만 좀 말씀하시죠. 덧붙이면 그 민주당이 그러면 사실은 반응이 좋냐. 민주당도 부정비율이 한 7, 80% 지금 되거든요. 양 당 모두 그래요. 이게 예. 정치에 대한 어떤 피로감과 좀 혐오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그 지사 후보들의 제가 이제 반응을 좀 봤을 때 네. 다 부정이 높은데 유일하게 경기지사 쪽에 이제 김은혜 후보와 김동연 후보만 네. 높아요. 새 인물이잖아요. 의혹이 또 크게 제기된 게 없기 때문에 네. 사실은 좀 오히려 새롭고 깨끗하다라는 이미지가 좀 더 씌워지면서 아하. 두 사람에 대한 호감도는 좀 높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네. 네. 배종찬 소장님. 네. 글쎄요. 이게 좀 원초적인 질문 같은데 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 고위공직 후보자들은 우리 그런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이 다 이렇게 비윤리적인가요? 아니면 그런 분들만 권력을 타면서 오기 때문에 이런 저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안 그러겠죠. 얼마든지 네. 우리가 좋은 사람이 있겠죠. 인사의 바다에 넓게 배를 띄우면 네. 넓은 바다에 배를 띄우면 분명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서로 간에 그 능력의 차이가 크지 않을 수 그래도 있거든요. 국민들이 그러면- 납득할 만한 삶을 맞습니다. 살아오신 분들. 예. 그러면서도 도덕성도 갖추고 예.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춘 뭐 분명히 있습니다. 있겠죠. 예, 그분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국민들이 약간 거기에 정말 깨끗한 분들은 오히려 내가 그 자리를 거부한다. 안 내가 가려고. 가진 작은 흠이라도 스스로가 이제 윤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괴로우니까 예, 또 그런 특히.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예. 아유, 참,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예, 저는 인사 기준을 제대로 만들 필요가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자, 말씀 주셨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부정 여론도 같이 덩달아 조금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결과 나온다면서요? 네, 또 오늘까지 이제 인사청문회가 되고 난 이후의 여론은 더 중요할 겁니다. 예. 그런데 직전 조사보다도 이 조사가 더 나빠진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적합 여부를 물어봤는데 적합하다 30%, 아하. 부적합하다 37%입니다. 음. 바로 이 부분도 우리 또 데이터가 알고 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결국 네. 왜 한덕수 후보자 쪽으로 지금 집중되는 이유는 네.
다른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교통 정리를 하면은 해명, 인사청문이라는 건 해명, 검증, 평가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유일하게 다른 장관 후보자는 강행할 수 있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표결로 인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한덕수 총리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후보자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한 후보자 쪽으로 한 방은 없을지 몰라도 더 집중하게 되고 아하. 그러다 보면 부결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빨리 지금 중요한 것은 인사권자가 어떤 식으로든 교통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아니 그런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적합하다 30%, 부적합하다 37%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33%는 잘 모르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유보적인 태도 아직은. 예. 또 하나 이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이 특별 사면 아닙니까? 네. 다음 주면 이제 임기가 끝나는 문재인 대통령 과연 특별 사면을 할 것인가? 지금 뭐 안 하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빅데이터 상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16만 건 정도 언급이 돼서 오히려 특별 사면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뜨겁지 오히려.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인물로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네. 정경심 전 교수 이렇게 4명이 가장 관심을 받는데 네. 이게 인물별로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긍정이 55%로 그래도 사면을 해야 된다. 과반이네요. 라는 의견이고요. 네. 그 다음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제 나이가 있고 좀 연로하니 어허. 좀 그런 식의 늙다 이런 반응들이 있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7% 긍정, 나머지는 부정. 아하. 그리고 이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한 부정이 73%, 아하.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 부정이 한 80%. 여기 이제 좀 다릅니다. 그래서 네. 특별 사면만 놓고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40대 57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반대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위기 극복 이런 키워드들이 좀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등, 관심이 쏠리다 뭐 이런 단어들 보여지면서 사실 찬반이라기보다는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의견들이 이렇게 경제 위기나 이런 걸 극복하자라는 단어가 많은 걸 보니까 이재용 전 부회장은 좀 사면 쪽으로 약간 이렇게 조금 더 55%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네. 나머지는 뭐 굳이 지금 좀 이른 것 같다. 약간 이런 좀 반응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수위원회가요, 윤석열 당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110대 국정과제를 확정을 했는데요. 그중에 논란이 많았던 것 중 하나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였죠. 오늘 발표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서 데이터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추진하되 그 구체적인 규모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빅데이터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세한 것까지는 국민들이 뭐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손실 보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고 그러나 이제 소급 적용이나 이제 예전에 공약으로 했던 부분이 사실은 바뀌거나 지켜지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좀 여론이 있는 것이지 아하. 사실은 뭐 내가 스스로 자영업자가 아닌 이상은 네.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좀 알지는 못하시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겠죠. 예, 감성어 자체도 46대 43.5입니다. 그래서 네. 보상 당연히 해줘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분들 좀 희망을 드려야 된다. 그러나 이제 보상 내용과 관련해서 좀 오히려 짜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좀 네. 그 피해 입은 거에 비해서 사실은 그 보상이 만족스럽지 않다. 좀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정도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데이터는 알고 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 인사이트 K연구소 배용찬 소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아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살아온 지 566일이 됐네요. 네. 그런데 566일 만에 드디어 실외 노마스크 어제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민기 팀장님, 네. 관련해서 빅데이터 분석해 보셨죠? 맞습니다. 실외 노마스크 언급량이 한 9만 6천 건이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와. 그러면서 네. 사실은 어제 오늘 반응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네. 모두가 굉장히 기다리고 바라고 있었거든요. 그러네. 이 인사청문회보다 엄청나게 많은 관심이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막상 우리 주변에 보면 또 벗으신 분들이 많이 없었을 다 거예요. 쓰고 다니세요. 예. 길거리 야외에서요. 그러니까 굉장히 네. 바랬는데 막상 벗으려니까 내가 먼저 벗기는 좀 뭔가, 힘들어하는 네. 느낌. 그래서 약간 감성어도 29.2 대 59예요. 오히려 약간 좀 욕하다가 있고 두렵다가 있고. 아하. 그러니까 내가 먼저 딱 벗었을 때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약간 그런 분위기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막상 그 벗으려고 하니까 혹시라도 또 코로나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좀 있으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남들이 벗기까지를 좀 기다리는 듯한 분위기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기대감이 굉장히 상당했기 때문에 네. 조금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차차 뭐 한두 명씩 벗으면 요거에 대한 긍정이 훨씬 더 높아질 거라는 예상이 드는데 네. 현재까지 여론은 아하. 아직은 약간 막상 벗으려니 움찔움찔하고 조금은 두렵다라는 내가 먼저 반응이. 벗진 않을 거야 이런 예, 거예요. 약간 그런 의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좀 복잡하잖아요. 이게 들고 있다가 버스 맞아요. 탈 때 다시 써야 되고. 썼다가.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익숙해졌다 보니까 그게 네. 오히려 좀 불편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배 소장님은 야외에서 지금 과감하게 벗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저 뭐 못 벗겠더라고요. 저는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이른바 또 마기꾼이라 그래가지고 네. 마기꾼이요? 예, 마스크를 착용하면 다 잘생겨 보이고 다 아하. 예뻐 보이고 아 그거. 네네. 마스크를 벗는 게 이제 네. 오히려 더 주저되는 거죠. 음. 예, 그래서 오히려 마스크 착용이 더 편하다는 말씀하신 분들 이럴 때 좀 지침이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네. 본선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곳에서는 노 마스크 괜찮습니다. 예. 이렇게 좀 붙여놓으면 더 더 우리가 용기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흡연 가능 지역 이것처럼 네. 예, 마스크 벗어도 되는 지역. 그 너무 많아서 좀 쉽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네,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는 주제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그중에서도 많은 관심 가졌던 취임 즉시 이병부터 봉급 200만 원 보장. 전민기 팀장님, 빅데이터 분석해 보셨죠? 네, 그 병사 월급하고 200만 원 함께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관어 보면은 아무래도 그 대선 그 후보들 시절에 이제 이런 거 공약 걸었었잖아요. 예. 뭐 그런 이야기들 통해서 뭐 쭉쭉 관련한 연관어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재명 후보 그다음에 당시 윤석열 후보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게 쌍포퓰리즘이다라고 하면서 또 비판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감성어가 아직도 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9.9대 47인데 병사의 월급은 좀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그 공약 때 내뱉었던 말을 지금 약간은 그 수정.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이게 좀 큰 문제다라고 하면서 좀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불하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다 이런 표현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병사 월급은 올라가야 되는 게 맞지만 이거를 한 번에 하는 것 자체 뭐 예산이나 이런 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말을 내뱉었고 그걸 좀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좀 비판 여론이 높아서 네. 긍부정이 39.9대 47 올려줘야 된다라는 긍정 감성어와 아하. 이거를 왜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느냐에 대한 부정 감성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뉴스 하이킥 청취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알아볼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취임 즉시 이병부터 봉급 200만 원 보장 공약을 수정해서 2025년 병장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한 인수위의 결정. 이렇게 공약을 후퇴시켜서 단계적으로 실현하기로 한 것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민기 팀장님 결과 네. 발표해 주시죠. 잘했다가 45%, 잘못했다 55%. 아하. 네, 비슷하네요. 예. 성별 신기하네. 특징이 남성이 잘했다 40%대 못했다 60%. 여성분은 잘했다 45%, 못했다 55% 나왔습니다. 배 소장님 문자 좀 네, 읽어주세요. 남녀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잘했다는 의견입니다. 김지연 민의로 들어오시고 30대 여성분인데 네. 급하게 추진했다가 예산 문제로 엉망진창되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스마트하게 추진해야죠라는 의견 주셨고요. 네. 9343님 40대 남성분인데 공약이지만 사정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이유를 국민께 인내를 가지고 잘 설득해야 합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네. 3335님께서 50대 여성분인데 돈 받는 것도 좋지만 먼저 나라빚부터 갚는 게 우선 같아요. 참고로 저희 아들은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있어요. 아, 네. 그런가 하면요. 5896님 50대 남성인데요. 20대 초반 젊은 청년들에게 어퍼컷 제대로 날렸네요. 희망 고문한 건가요? 미니로 오유빈님 30대 여성인데 공약을 이렇게 수정해도 된다면 대선 때 이룰 수 없는 공약들을 무수히 말부터 해놓고 당선되면 수정하면 되겠네요. 5725님 60대 남성이신데요. 저는 병장 때 4,800원 받았습니다. 공약해서 표 받아놓고 지금은 나몰라라 하는 거 아니라고 봅니다. 네, 데이터는 알고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